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요.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을 직접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을 주면서 이름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제약 조건을 주는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럴 때 문법은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다음에 제약 조건의 종류를 써주면 된다. 그리고 제약 조건의 종류에는 프라이머리 키, 난널, 유니크, 체크 이 여기는 없지만 포린 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아시면 일단 간단하게 테이블을 만들면서 제약 조건을 줄 수 있겠죠.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테이블 생성 시 테이블 생성 시 제약 조건 설정하기. 제약 조건 만들기 2번입니다. 2번. 제약 조건 만들기 2번은 제약 조건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 설정하는 경우들. 전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의 제약 조건을 만들어 봤는데, 제약 조건에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제약 조건의 이름들은 오라클이 자동으로 만들어 줬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이름만 보고서 코드 값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뭐 시스템이다. C는 아마 제 생각에는 constraint에서 첫 글자를 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시스템이 만들어준 제약 조건 8352번 아마 그런 의미로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름만 보고서 제약 조건의 내용을 딱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름들을 다 외우고 다니기도 어렵겠죠. 누가 저 숫자들을 외우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필요해서 제약 조건 이름들이 필요한 경우는 오류 메시지를 볼 때, 오류 메시지를 볼 때 그 제약 조건 이름만 딱 보고서 이거는 어떤 내용인데 이걸 알 수 있다면 굳이 아까처럼 확인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약 조건을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제약 조건 이름을 알아야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약 조건 이름들이 이렇게 코드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약 조건의 이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제약 조건의 이름을 설정하지 않으면 편리하긴 한데 쉽기는 한데 만들어진 제약 조건 이름들이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고 테이블을 만들 때 조금 좀 코드가 길어지긴 하지만 제약 조건의 이름을 그 이름만 보고서도 내용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이름을 딱 만들어 두면 나중에 오류 메시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 뭔가를 제약 조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의도로 제약 조건의 이름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잘 만드시는 것도 어떤 테크닉이겠죠. 그런 것도 일종의 테크닉입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는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테이블 구조와 비슷하게 만들 거고요. 제약 조건의 이름을 설정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약 조건 이름을 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컬럼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컬럼, 컬럼을 선언하는 줄에서 제약 조건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컬럼 선언들이 모두 끝난 다음에, 컬럼 선언 따로,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선언 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컬럼을 선언한다는 얘기는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명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컬럼을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무슨 컬럼은 무슨 타입이다. 이게 컬럼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컬럼을 선언하는 위치에서 제약 조건을 줬잖아요, 우리가. 음.
이렇게 컬럼을 선언하는 위치에서 제약 조건을 줬죠. 그죠? 이 위치에서 제약 조건 이름을 바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고, 컬럼 선언을 따로 하고, 컬럼 선언이 다 끝난 다음에 밑에서 제약 조건 설정들만 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을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를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는 create table.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은 EX, 우리 TBL 1번 만들었으니까 TBL 2번이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괄호 시작하고 괄호 닫고, 괄호 닫고. 끝났을 때는 세미콜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제 이 안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컬럼 이름은 조금 다르게 만들게요. 첫 번째 컬럼은 제가 ID라고 할 거예요. ID. 숫자를 저장하는 타입으로 만들 겁니다. 숫자는 네 자리라고 할게요. 네 자리. 주석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거 블럭 주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가 주석이다. 이렇게. 문장, SQL 문장 안에서, SQL 하나의 문장 안에서 주석을 만들고 싶으시면은요, 이렇게 블럭으로 주석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컬럼 선언과 함께 제약 조건, 이름, 내용을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 거죠. ID 컬럼은 숫자 타입인데 네 자리 정수로만 네 자리 정수 최대 9,999까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에다 제약 조건을 주는 거죠. 이름을 안 줄 때에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내용만 주시면 되는데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constraint 이렇게 주시면 돼요. constraint 제약 조건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요.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드는 거는 정말 개발자마다 다양하게 자기 취향대로 만드는데 이거는 오로지 저의 취향입니다. 저의 취향인데 저는 테이블 이름을 써요. 테이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무슨 내용일지를 쓰고 무슨 컬럼에 제약 조건을 건 건지를 써요. 자, 어, 이렇게 여기 이게 이름인 거예요. 테이블 2번의 프라이머리 키, 컬럼은 아이디. 그러니까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를 줬다. 이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물론 여기가 약자들로 되어져 있어서 처음에 이거를 보면 이거 뭐라고 쓴 거지?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테이블 이름을 EX는 뺀 거예요. 테이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제약 조건 내용 써주고 무슨 컬럼에다가 이 제약 조건을 준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많이 이름을 만듭니다. 이건 오로지 저의 개취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약 조건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을 주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 그러면 컬럼 하나에 대한 선언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컬럼을 넣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컬럼과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를 쓴 거예요. 여기서. 이게 컬럼의 선언과 함께 여기까지가 컬럼의 선언인 거예요. 컬럼의 선언과 함께 제약 조건 이름과 내용을 제약 조건의 이름과 내용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죠. 이름이라고 할까요? 이름은 차, 투, 10바이트라고 하고 제약 조건은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constraint 테이블 2번이고 제약 조건 내용은 낱널이고 컬럼 이름은 name이다. 예. 그리고 not null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이메일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이메일 아차2 20바이트 제약 조건을 줄 건데 제약 조건은 테이블 2번에서 유니크한 값이다. 컬럼은 이메일이다. 그리고 유니크 아이디, 네임, 이메일, 셀러리 있었죠? 네, 셀러리 해볼게요. 셀러리는 넘버 타입이었었고 아마 전에 9자리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constraint 테이블 2번 체크할 거고 무엇을 체크할 거냐면 셀러리를 체크할 거다. 그런 의미로 이름 만들고요. 제약 조건 내용 그대로 쓰시면 돼요. 체크, 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는 제약 조건 내용. 샐러리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그 다음에 아까 메모라고 하는 거 있었죠? 제약 조건 없었던 거. 차, 투, 100바이트. 네, 이렇게 해서 테이블 선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분들은요, 한번 실행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엔터 했을 때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혹시 에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에러 있으시면. 아마 거의 대부분 오타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음,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쉼표 빠졌고, 여기도 쉼표 빠졌고, 그 다음에 컬럼이 하나 더 있지. 네, 네, 또 에러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타이핑하는 게 너무 빠른가요? 따라치시기가 조금 힘든가? 생소되었습니다. 타이핑은 조금 천천히 할까요? 혹시 또 에러 있으신 분? 네. 이런 교체 이름을 사용. 아, 이걸 있는 거 아니야? 세워보신 거. 이걸 찍고 이걸 이걸 만들어서 있고, 그 이거는 이름 이름이 만들어졌을 때두 번씩 또 에러 있어요? 어. 어, 생성되었습니다는 딱 한 줄밖에 안 나오고 에러 코드는 되게 길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생성됐나? 하고서 그 메시지 못 보고 두 번 실행할 수도 있는데 두 번 실행하게 되면 그 당연히 같은 이름으로 테이블이 있다고 에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생성이 되더라도 SQL 디벨로퍼는요. 여기서 테이블을 자동으로 갱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왼쪽에서 그 확인을 하시려면 항상 테이블을 찍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새로 버튼 클릭을 하셔야 그래야 테이블 만들어진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약간 이것도 오라클이 무료 프로그램 배포한다고 조금 좀 불편하게 만든 것 같은데 테이블을 딱 생성했으면 여기도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갱신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오라클은 SQL 디벨로퍼는 거기까지는 안 만들어줬어요. 자,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그 컬럼 이름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문법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법만. 자, 여기까지를 그 컬럼의 선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컬럼을 선언한다는 얘기는 컬럼 이름이 무엇인지,
컬럼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컬럼에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들이 저장되는지를 선언해 주는 거. 말 그대로 선언. 말해 주는 거. 그 부분을 컬럼 선언이라고 하고요. 뭐 정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컬럼 정의, defini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아이디는 숫자 타입이다. 네임은 문자열 타입이다. 이런 내용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언할 때 바로 선언이 끝나기 전에 선언은 언제 끝나는 거냐면 마지막 컬럼을 제외하고는 쉼표가 있는 자리가 선언이 끝나는 위치예요. 마지막 컬럼만 쉼표가 없는 거죠. 마지막 컬럼만 여기서 끝나니까 쉼표가 더 이상 없는 거고 각각의 컬럼과 컬럼은 쉼표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쉼표로. 항상 습관 들이셔야 돼요. 컬럼 데이터 타입 그럼 쉼표. 컬럼 데이터 타입 쉼표. 컬럼 데이터 타입 쉼표. 그리고 제일 마지막만 이게 끝났으니까 괄호 닫고 끝내기. 예, 요거 항상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컬럼을 선언하는 줄에서 같은 줄에서 제약 조건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쉼표가 나오기 전에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쉼표가 나오기 전에. 문법은 이름을 만들어주고 내용을 써주는데 이름을 만들고 내용을 쓰는데 이 이름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constraint다. 이름은 이거다. 다 똑같죠. constraint 제약 조건이다. 이름은 이거다. constraint다. 이름은 요거다. 항상 똑같이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이름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뒤에다가 제약 조건의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고유키로 동작을 해야 되면 프라이머리 키, 널이 되면 안 되는 곳은 난널, 유일한 값이어야 되면 유니크, 특정 조건을 체크를 하는 거라면 체크라는 식으로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인 거죠. 이만큼을 우리가 생략을 해버리면 그리고 그냥 제약 조건의 내용만 주면 그냥 오라클이 알아서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고 어, 우리가 직접 이름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형식으로 constraint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예.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이렇게만 더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약 조건 내용 앞에 이렇게만 더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제약 조건 이름. 자, 그러면 그 테이블 2번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이름들이 여기 지금 제가 제약 조건 탭을 보고 있어요. 제약 조건 탭을 보고 있는데, 제약 조건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sys, c, 00, 뭐 이렇게 코드 값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CK 샐러리는 체크하는 거다. 샐러리 컬럼을 체크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NN, name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하는 건데 name 컬럼이 is not null을 체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not null 제약 조건 준 거고. 그 다음에 PKID라고 하는 이름은 프라이머리 키인데 무슨 컬럼에? ID 컬럼에. 그 다음에 UQ 이메일은 유니크 제약 조건인데 유니크에서 U하고 Q를 가져온 거예요. 유니크 제약 조건인데 이메일이 유니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면 어, 어떤 자기만의 관습에 딱 익숙한 사람들은 그 관습에 따라서 이름을 만든 거니까 딱 내용 보고서 얘가 뭔지 딱 알 수 있겠죠. 그죠? 테이블 2번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ID 컬럼에 있는 거고 테이블 2번에서 낱널 제약 조건이 name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거고 테이블 2번에서 유니크 제약 조건이 이메일에 있고 테이블 2번에서 체크 제약 조건이 셀러리 컬럼에 있다. 요렇게 딱 알 수가 있겠죠.
체크가 무엇을 체크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없을 뿐이고 나머지는 이름만 보고서도 어떤 내용인지가 파악이 되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그게 제약 조건 이름을 주는 목적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저는 문장 만들 때요 보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냥 줄을 바꿔버립니다. 저는 이것도 그냥 저의 개취. 근데 주의하실 거는요. 그 들여쓰기는 탭으로 조정하시면 돼요. 탭을 하면 일정한 크기만큼 딱딱 들어가니까 탭으로 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시각적으로 이게 가독성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컬럼 이름들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고 컬럼 이름 옆에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지 않게 제약 조건은 그 밑에다가 설정을 하고 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쉼표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만 있죠. 여기는 쉼표가 없죠. 여기는 쉼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이란 뜻이에요. 단지 줄을 나눠서 쓴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컬럼을 선언하는 위치에서 제약 조건도 같이 설정을 한 거예요. 이 문법은. 그러니까 여기 쉼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 쉼표는 여기 한 군데에만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가 구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구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쉼표가 어디에만 들어가 있는지 요거 문법적으로 잘 보시면 돼요. 되셨죠? 네. 요거는 뭐 꼭 줄을 바꿔서 써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 그냥 저의 그거를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예요. 제약 조건의 이름을 주는데 선언 부분 따로, 제약 조건 선언 따로 할 수 있다.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도 어, 제약 조건 이름, 모양은 요거랑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아이디, 네임, 이메일, 셀러리, 메모. 요 구조랑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볼게요. 자, create table. 그 다음에 이름은 ex, tbl 3번이라고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2번까지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컬럼들을 선언하실 때는 괄호 시작, 괄호 끝,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테이블 만들 준비가 된 거죠. create 테이블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extbl 3번입니다. 이런 뜻이고. 테이블은 이런 컬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괄호 안쪽이. 되셨죠? 네. 일단 뼈대만 먼저 잡을게요. id라고 하는 컬럼 만들 거고요. 쉼표. name이라고 하는 컬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고 하는 컬럼 만들 거고요.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 만들 거고 쉼표. 마지막으로 메모 이렇게 만들게요. 자, 요 다섯 개는 컬럼의 이름으로 사용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전부 다 무엇을 하는 부분이냐면 컬럼 선언, 부. 컬럼을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컬럼을 선언하는 부분. 컬럼을 선언하실 때는 컬럼 이름만 있으면 안 되죠. 모두 같이 있어야 돼요.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까지는 필수예요. 그죠? 데이터 타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넣어줄 건데 아이디는 넘버 네 자리 쉼표 안에다가 그죠? 이름은 바차투 10바이트 그 다음에 이름이죠. 이름은 죄송합니다. 이메일이죠. 이메일은 바차투 20바이트 그 다음에 셀러리죠. 셀러리는 우리 넘버 타입으로 하기로 했죠. 9자리 9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메모는 바차2 그리고 100바이트 네.
네, 이렇게만 하시면 제약 조건 없이 컬럼 5개를 갖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제약 조건 없이 컬럼 5개를 갖는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가 컬럼 선언부.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선언을 넣어줄 거예요. 문장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리고 컬럼과 제약 조건을 구분해야 되겠죠. 여기도 쉼표가 들어가요. 컬럼 선언이 다 끝났지만 쉼표 써주셔야 돼요.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를 써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제약 조건 선언부예요. 제약 조건을 선언하는 부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컬럼 선언과 다른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마지막 컬럼임에도 불구하고 쉼표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뒤쪽에 아직 문장이 끝난 게 아니어서. 이해되셨죠? 네. 위쪽에서는 마지막 컬럼이니까 쉼표를 쓰지 않았고 그냥 바로 괄호로 문장이 끝났죠. 근데 아직 여기서는 괄호로 문장이 끝날 게 아니라 다른 선언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쉼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보자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위쪽에서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 요 안에서 선언했었던 것들, 요 안에서 선언했던 것들,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주시면 되겠죠. 테이블 이름은 TBL 3번.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종류는 primary key. 그리고 컬럼은 ID. 그러면 내용 주시면 돼요. primary key. 하고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끝나요. 자, 왜 이 문장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까요? 예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제약 조건 선언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죠? 제약 조건 이름입니다. 라는, 이건 이름일 뿐이잖아요. 식별자일 뿐인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입니다. 라는 거죠. 뭐가 빠져 있어요? 무슨 컬럼이? 자, 위쪽이랑 다른 거는, 위쪽은 뭐 이름이 있든 없든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쉼표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든 없든. 위쪽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이 네임은 낱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는 당연히 이 컬럼 하나가 프라이머리 키인 거고 여기서 낱널은 이 네임이 낱널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과 같은 방법은 아이디, 네임, 이메일, 샐러리, 메모 5개의 컬럼이 있다라고 선언해 놓고 제약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다. 그래 버리면 이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도대체 어느 컬럼에 제약을 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괄호를 하고 컬럼 이름 더 써주셔야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약 조건 이런 이름은 프라이머리 키 타입인데 무슨 컬럼에 ID 컬럼에 이런 뜻이에요. ID 컬럼에 그거를 괄호로 표시합니다. 괄호로. 자, 두 번째 낱널이었죠. 자, 또 다른 제약 조건을 또 줄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제약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쉼표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constraint 테이블 3번 그 다음에 낱널 제약 조건 이름은 name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만약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참 해피할 것 같아요. name 이렇게
근데 이런 문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빨간 펜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네. 난널 제약 조건은 난널 제약 조건은요. 컬럼을 선언하는 부분에서 난널 제약 조건을 줄 때는 그냥 난널이라고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이름을 주든 안 주든 컬럼을 선언하는 부분에서 난널 제약 조건을 줄 때에는 간단하게 그냥 난널이라고만 쓰시면 끝나요. 뭐 이름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선언이 다 끝난 컬럼들에 대한 선언이 끝난 다음에 난널 제약 조건은 난널 컬럼 이름 이렇게 주실 수가 없어요. 프라이머리 키처럼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표준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문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한테는 왜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대신에 여기서는요. 아까 난널은 무엇을 줄여서 쓴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난널은 무슨 제약 조건의 특별한 경우다? 체크 제약 조건의 특별한 경우다. 체크를 쓰세요. 체크를 쓰시려면 name이 is not null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죠? 컬럼 이름은 여기서 들어가고요. name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은 여기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체크 얘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이게 난널 제약 조건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난널 괄호하고 컬럼 이름 이라고 문법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으나 문법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고요. 난널 제약 조건은 제약 조건을 따로 주실 때에는 체크로 주도록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제약 조건입니다. 라고 써주고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체크 괄호 안에 무슨 컬럼이 널이 아닌지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때 is 쓰시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연산자잖아요. 조건절이잖아요. 조건절. where, name, is, not null, is null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where절에서 쓰는 그 연산자를 그대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is 빠뜨리시면 안 돼요. is not null이에요. is not null.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은 where절에서 사용되는 구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난널 제약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유니크는 프라이머리 키랑 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constraint, 테이블 3번. 제약 조건 종류는 유니크, 컬럼은 2의 1. 유니크라고 쓰시고요. 괄호 안에 무슨 컬럼이 유니크인지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는 프라이머리 키 괄호 안에 컬럼 이름, 유니크 괄호 안에 컬럼 이름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 난널은 체크라고 종류를 써주시고 아까 우리 테이블을 봤을 때도 난널이라고 타입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체크라고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라고 지정해주고 괄호 안에다가 그 해당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체크도 마찬가지겠죠. constraint, 테이블, 3번, 체크, 샐러리. 그럼 체크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크의 내용은 샐러리 컬럼이 크거나 같다, 0. 자, 여기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제약 조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쉼표 나가다가, 여기는 이제 끝이니까, 쉼표 쓰지 말고, 바로, 세미콜론 하고 끝나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컨트롤 엔터 하시면, 테이블 3번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잘 된 거예요. 혹시 에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한 방법은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을 선언하는 부분과 제약 조건을 선언하는 부분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뭐 약간의 가독성을 조금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그런 방법이고 이렇게 하실 때에는 어, 컬럼과 제약 조건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약 조건 타입만 써주시면 안 되고요. 무슨 컬럼이 제약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써주셔야 돼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다. 이메일이 유니크다. 음. 근데 체크 조건은 체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체크다. 그리고 조건식 써주면 돼요. 조건식. 여기서 주의하실 건 난널만 주의하시면 돼요. 난널은 체크의 특별한 경우다.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난널은 체크의 특별한 경우다. 그래서 제약 조건의 종류는 체크, 그리고 조건식 부분에 무슨 컬럼이 is not null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언부 컬럼과 제약 조건을 따로 따로 선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확인 안 해보셔도 새로 고침 그리고 테이블 3번 그럼 아마 여기에 열 컬럼 이름들, 데이터 타입들, 널이 가능한지 여부, 데이터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제약 조건 보시면 우리가 만든 이름 그대로 제약 조건의 내용도 잘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20분이니까 35분에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쉬었다 할게요.